집값만 올랐죠. 집값이 올랐다 하다 보니까 10% 올랐니? 라고 하면서 2억 올랐다, 3억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팩트 하나 얘기 드릴게요. 2022년도에 원달러가 10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오늘 12월에는 1476원이에요. 얼마가 차이 나죠? 약 한 36% 정도 차이 납니다. 서울 아파트가 그 기간 동안 10% 올랐다라고 하면은 달러 기준으로는 15%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부의 착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문제 아세요? 6년 전에 금값은 1g에 4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 1g에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금이 비싸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원화의 가치가 4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산이 6년 동안에 4배 이상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금 기준으로 우리들은 굉장히 가난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원화가 왜 이렇게 약세가 됐을까요? 왜일까요? 왜? 첫 번째로는 통화량이죠. 대한민국은 2022년부터 M2 통화량을 약 한 20%가량 늘렸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3%가량만 늘렸습니다. 대한민국은 7배의 속도로 돈을 찍어냈다는 거죠. 당연히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우리의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리쇼어링을 시작했습니다. 리쇼어링이 뭐냐라고 하면은 해외에 있었던 자국민의 자회사 또는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이 예전에는 전국 전 세계적으로 쭉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했죠. 다 들어와. 더 이상 달러 주지 말고 다 들어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회사,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에도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다 우리나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들어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뿐만 아니죠. 다른 나라의 회사들을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고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달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서 달러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신흥국의 통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세 번째로는 부채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은 부채가 많다 아시죠? 대한민국 부채는 GDP 대비 90%대입니다. OECD 국가의 4위인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죠. 부채가 많으면 금리를 올릴 수 없겠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그 빚이 전부 다 터질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환율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한 번에 겹친 거예요. 1470원대 환율은 절대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뉴노멀 시대입니다. 혹시나 막연하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하다가 2%대 금리 왔으니까 미국도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다시 한 번 더 2%대 금리, 1.5%대 금리, 제로 금리가 오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돈을 공급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30대에서 50대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죠? 점점 50대, 60대, 70대가 많아지고 있죠. 그럼 모두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자가 30대에서 50대라 그러면 50대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공급자가 아닙니다. 돈을 공급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50대가 지난다 그러면 돈을 이제는 찾아서 빼쓰는 사람이에요. 빼쓰는 사람. 근데 대한민국은 돈을 벌어서 공급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빼쓰는 시기라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왜 미국은 더 내릴 수 있고 왜 한국은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인가요? 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서부 전쟁이 끝났을 때가 1945년도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땠죠? 대한민국은 1964년도에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1964년도까지가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땠죠? 한국은 1954년도에 끝났어요. 그리고 1974년도까지가 베이비 부머라고 부릅니다. 즉, 그 8년의 갭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8년의 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머는 1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자산을 다 비축해 두고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빼서 쓰고 있죠. 은행에서는 예금이 들어야지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은행은 더 이상 예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빼서만 가져간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시중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금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저금리의 저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2, 3%의 담보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이제 무서운 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그리고 돈을 나눠줬습니다. 이번에 보면 돈을 계속 나눠줬잖아요. 국민들 1인당 돈을 나눠줬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다 공포를 가졌으니까 똑같이 다 30만 원이 더 있는 부자가 됐을까요? 돈이 있던 사람들에게 3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뭐 있었던 돈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게 들어갔던 30만 원은 반드시 사용했을 겁니다. 그 돈은 돌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산가들한테 갔을 겁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자산가로 흘러갔으니까 어떻게 됐죠?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은
폭등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에 대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은 상승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어떻게든 간에 자산가들이 지금 사고 있고 매입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게 너무 늦으면은 정말로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얘기드리고 싶어요.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이라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다. 부동산입니다. 그럼 그 부동산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1순위는 강남, 서초, 용산이겠죠. 2순위는 마포, 성동, 강진이겠죠. 3순위는 노원, 도봉, 강북이겠죠. 4순위라 그러면 뭐 김포, 파주, 동탄 이렇게 되겠죠. 5순위라 그러면 지방광역시 외곽지역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오른 것도 부동산이 상승한 것도 1순위, 2순위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3순위, 4순위는 올라가는 격차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더 좋은 안전자산을 매입하는 게 우리의 화폐를,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해당 구조를 이해하고 화폐 방어력을 높인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폐 방어를 높인다 그러면 실물 자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자산.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입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뭐 금을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달러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야, 너의 말이 틀렸어. 금리는 내려갈 거야. 원화 가치 올라갈 거야. 달러 가치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기다린다.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대한민국에 돈이 쌓일 수 있는 시대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더 이상 돈이 쌓일 수 없는 시대다. 그리고 돈이 인출되는 시기다. 그럼 인출돼서 사용했다 그러면 그 자산 어디 갈 것이냐? 자산가에 갈 것이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돈이 돌고 있지 않는데 금리가 떨어진다? 3년 뒤에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했죠. 물이 빠져야지만이 누군가가 발가벗고 수용했던 것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황금 시기였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이 폭발적인 인구로 인해서 돈이 많이 돌았고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의 앞선 10년, 앞선 20년에 대한 대한민국은 없을 거랍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AI 시대가 발전하면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AI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AI는 전 세계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시대를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또 그러겠지. 10년 전에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상승이 있었으니까 또 그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지표는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드린 대로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현명한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